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3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1,700원을 돌파했다가 20%의 하락.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인가 아니면 상승의 끝일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도 그럴 것이, 리플 3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했던 그 시기가 이제는 끝났다 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리플한테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이 미국의 기관인 SEC가 리플을 압박했다. 또한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을 압박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은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자,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옵니까? 수많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약했던 그러한 제재들을 이제는 없앨 가능성이 높다. 왜? 트럼프는 공약했죠.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시장엔 확실한 긍정적인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대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취임은 1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을 지나서 1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11월 달 당선된 시점의 기대감, 이 부분은 그대로 1월 달까지, 취임한 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통령 취임하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각을 구성하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1분기가 후다닥 지나갑니다. 그렇다는 건 1분기 내내 그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리플 CEO가 만났느냐, 이 부분에 루머가 발생되면서 더욱더 큰 시장의 상승의 기대치가 높아졌죠. 또 하나, 리플 보시죠. 선물에 미결제 약정이 20억 달러를 도달했습니다. 강세 추세가 시사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게 11월 17일 밤 9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미래적 가치는 어떤 걸 두고 판단합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두고 판단합니다. 자, 이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IMF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다. 그게 바로 리플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 요즘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뭡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공약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 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달러와 똑같은 위치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유동성 자금을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렇게나 강력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벤트들을 뒤로하고 리플 코인 3년 동안 엄청나게 압박당했고, 그 부분에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그 긴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긴 터널이 길었던 것만큼 빛을 쏘는 것도 엄청나게 길게 상승력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근데 왜 조정을 주는 것이냐? 이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죠. 조정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조정을 주는 이유는 확실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주식을 오래 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봐서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근데 리플 코인 이렇게 3년 내내 하방 압박을 받았다가 이제야 상승력을 뚫고 올라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1,500원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리죠. 왜 끌어올립니까? 1달러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리플 코인을 새롭게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500원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2,000원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매입 단가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매입 단가 올라가걸 기다릴 겁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일봉의 모습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 분위기가 틀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상승하기 전까지 보시면 어때요? 지긋지긋한 700원, 75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죠. 자, 750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 영상을 찍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0원을 또 이탈할 거고 600원 이탈할 거고 난 이때쯤 매수를 생각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죠?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100% 이상 수익 구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시 한번 해당되는 지붕을 쳐다보고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 이 단가에서 더 떨어질 것이냐, 조정일 것이냐, 끝일 것이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게 되는 부분과 함께 같은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나 급등했다라고 판단은 되시겠지만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닥 박스권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냐,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해당되는 리플 코인 1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5달러는 충분히 넘을 것이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영상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수익 구간이 충분합니다. 어떻게 매도할까요?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매도 시점도 잡아야 되겠죠. 매도 또한 100% 모두 매도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30% 비중 구간을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 또한 추가적인 수익 구간 또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거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소통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니까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문자 마음에 드시면 문자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리플코인 CEO 갈링하우스가 트럼프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리플 1달러를 돌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회동했다, 그런 루머가 나왔다. 근데 이 루머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확인되었죠. 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습니까? 리플 CEO의 갈링하우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을 말합니까?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와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이 트럼프와 리플 CEO가 만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겠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SEC 위원장, SEC라는 해당되는 증권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크게 타박을 받았던 것은 리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SEC 위원장을 사임시키겠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SEC 위원장은 없앨 거다.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당연히 SEC한테 가장 많이 압박당했던 리플을 만나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이 트럼프가 갖고 하는 공약들 중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나 강력한 상승력을 부릴까? 자, 리플은 규제의 낙관론 속에서 1달러를 도전했고 고래와
기관의 투자가 집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11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규제의 낙관론 뭡니까? SEC 위원장이 이제 사임할 것이고 해임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이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SEC는 니플뿐만 아니라 너희들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이 아이는 악이다. 악의 축이다.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코인 시장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게 얘네들이다. 그래서 우린 이 아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의 수장,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고래와 기관의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죠. 1달러를 도전하겠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뚫어버렸습니다. 1달러를 도전하는데 고래와 기관이 투자에 집중했다. 그러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안정권이 생깁니까? 1달러를 무조건 지지받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속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그 속보 내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속보 내용 보시면 11월 17일 일요일 날짜에 나왔던 부분인데 자, 얼만큼의 물량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체됐습니까? 101, 205, 181 리플이 이체가 되었다.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는 건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이건 반대로 매집을 하고 있는 물량이 101, 205, 181개입니다. 자, 이 부분이 1.1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하나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1,500원 가량 됩니다. 자, 1,500억 가량. 자, 이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이 부분으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1,500원 되는 부분의 매입 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매입 단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건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럼 1,500원 가량, 1.1억 달러 규모를 1,500원 가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 해서 101, 205, 181. 자, 몇 개입니까? 그러면 단가는 1,482원, 대략적으로 1,500원 가량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1달러를 넘어서자마자 매집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500원이 그러면 그들의 매집 단가. 어떻습니까? 1,500원을 지지받을 만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드는 1,500원 이상 뚫었을 때 1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매집을 했어요. 이때 매집했다라는 거는 이 단가 밑으로는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심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에 따라서 매도 단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1달러에 이만큼의 매집을 했다. 그 단가가 1,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은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정표인 1달러를 돌파했고 연말 사상 최고가에 도달 가능성이 높다. 바로 니플이 말입니다. 그만큼 니플 코인의 그 모멘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고래가 매수했다라고 해서 따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니플 왜 고래가 매수했을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이 이 니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 코인들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코인이 바로 니플입니다. 그만큼 니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니플이 CBDC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IPO까지 ETF까지 계속적인 시장의 모멘텀들이 쭉쭉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니플 코인은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왜? 조정을 받고 움직여야 가격을 막는지 아닌지 체크하고 나서 움직일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떠한 부분인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시죠. 자, 규제의 낙관론 속에서 낙관론은 본격화되었고 비트코인은 2배, 니플은 8배의 주간 상승폭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분을 보시면 니플 CEO가 밝힌 니플의 가격의 급등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이유를 보시면 그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니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니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규제 완화 그리고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로빈후드의 리플의 재상장을 꼽았다. 자, 이러한 부분은 암호화폐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확실한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 기억나시죠? 어떤 박스권이었습니까? 이제서야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1000원대 라인인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2022년, 2023년, 2024년 이 부분 오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1000원만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까? 바로 SEC였거든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니플 너희는 증권이다. 니플 너희가 판매했던 방식은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소송을 걸었고 항소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부분에서 누가 1000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불확실성이란 건 뭡니까? 혹시라도 SEC가 승리하면 니플은 그냥 바로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러한 불안한 심리 속에 1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틀려지죠. 이때 뭐가 왔습니까? 미국 법원이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자, SEC 니플 너 이제 그만 싸우고 니플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 개인들이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이 부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뭐라고 합니까? 나 항소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서 SEC는 객기 아닌 객기를 부렸죠. 근데 정권이 덜커덕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SEC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 받고 당연히 해임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민주당이 또한 미국 의회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바로 SEC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한 부분과 함께 이제야 1000원을 뚫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긴 기간의 박스권을 뚫고 올렸는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이 지금 이제부터 발생되는 거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정고점 라인, 2000원 라인 당연히 돌파할 수밖에 없죠. 돌파 시도를 할 건데 그냥 쭉 올릴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죠. 매도를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문제 없다라는 거.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방으로 진행될 거니까 이것 또한 무료예요. 다 무료니까 문자나 무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그럼 도대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뭘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니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이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커스터디 사업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 커스터디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어떤 걸 내려줍니까? 우리한테 이자를 줍니다. 또한 그 물량을 가지고 대출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이 커스터디 사업은 똑같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은행처럼 이자를 내려주고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니플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장 규모가 얼만큼을 예상합니까?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한다. 엄청난 자금력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을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투여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이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니플 원장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어떤 업그레이드인지를 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에 미칠 업그레이드, 미칠 영향은 무엇이 될까? 자,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로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기관용으로 설계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가 공약했던 부분과 똑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기관용은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든 시스템을 바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제는 리플이 이용된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IMF와 여러 가지 손을 맞잡으면서 같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당연히 큰 이점이 되겠죠. 또한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과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한다는 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니플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드리면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뀝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한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모두가 다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미국은 CBDC보다 우린 스테이블 코인을 선정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니플은 어떻게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겠다. 라고 했죠. 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손을 잡았다. 라고 하지만 CBDC와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공생 관계입니다. 같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SEC랑 니플이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나쁘죠. 근데 이전부터 SEC한테 우리 니플 ETF 만들 거니까 이거 승인해 주세요. 많은 운영사들이 이미 신청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내 SEC가 당연히 이번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SEC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운영사들은 이 부분을 미리미리 선점했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요하냐? SEC 위원장이 말 그대로 25년도 초에 아예 사임하고 해임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5년도부터는 IPO, ETF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올라가면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겠죠. 이게 바로 지금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멘텀들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 박스권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했고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고래들은 1,500원 이상에서 매집했다. 이 1,500원 라인대를 이탈할까요? 절대 이탈하지 않겠죠. 그렇다는 건 여기 라인대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왜 변동성을 준다고 했습니까? 고래들은 자전 거래를 돌린다고 했죠. 자전 거래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또 걸어놓습니다. 어때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하고 이게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 어때요?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 놓겠죠. 왜? 이 고래들은 개인들의 비중을 많이 빼앗으니까. 고래들이 비중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매집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자, 말씀드렸던 ETF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리플의 ETF가 나온다.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솔라나 리플 ETF 신청은 트럼프 승리에 기대한 콜옵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리플 ETF란 건 무엇을 말합니까? 펀드를 말합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펀드가 나올 것을 알고 있어. 많은 운영사들은 이미 SEC한테 리플 ETF를 신청했어. 그럼 고래는 어떻게 할까요? 매집을 해야 되겠죠. 매집은 매수와 틀립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이거는 의미가 틀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초자산이 리플이 되니까 그 기초자산인 리플을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싶겠죠. 어떤 때까지? 리플 ETF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러한 평균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단면이 있죠.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냐?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자,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비트코인 ETF, 이거는 말 그대로 코인 시장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말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XRP, 그 리플의 ETF가 나오기 전에 똑같은 노림수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떠한 노림수를 보였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굉장히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TF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상승력을 가져올 긍정적인 이벤트라는 것은 다들 알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올라가기는커녕 최저가일 때 나온다.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고래들은 최저가에 매수를 하고 싶겠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매집이라고 했죠. 이 매집을 하고 있는 고래들은 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따라서 올라가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개인들이 막 달라붙겠죠.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들은 엄청나게 털어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 리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제야 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긴 터널을 이제야 뚫고 올렸거든요. 이 시점에서 리플 코인은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0원 밑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600원 밑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아니면 1000원 밑에서라도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 50%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무리하게 매매 대응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비중을 나누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매수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도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안정적으로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통해 안정적인 매매 대응, 안정적인 수익 구간까지도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입니다. 저 또한 리플 코인을 갖고 있고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 번째 분석했으니까 그 부분 먼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들어와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재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